요번 게 조금 많이 틀린 게 그나마 지금 3번하고 5번 여기가 그나마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는 지금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시간 모자라서 지금 6번 못 풀어가지고 6번 틀린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뭐 틀렸다기보다는 아예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거라서 사실 틀린 거는 그냥 3번 5번 정도다 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기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6개 다 맞은 사람이 그죠?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1명, 2명, 3명 3명입니다. 자, 그래서 뭐 2명은 일단 뭐 시작한 지 한 4분 만에 끝났고 사실 4분 만에 끝낸 사람들이 더 있기는 했지만 하나가 좀 실수가 나오는 게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보다는 정확성이에요. 일단 정확성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정확성 안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속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정확성은 보통 어느 정도를 봐주는 게 좋냐? 95%? 이 정도 정확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95% 정확성.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 말고 그러니까 뻔한 문제 있죠. 그냥 뻔한 문제, 양산형 스텝1 정도 문제를 봤을 때 내가 100개 문제 풀면은 95개 정도 맞는 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20문제 풀면은 하나씩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내신 시험 볼 때마다 하나씩 실수로 틀린다는 거예요. 이 등급 그냥 내려갑니다. 진짜로 그냥 내려가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면 99%는 나와야 돼요. 뭐 인간인 이상 100%는 절대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100개 풀었을 때 한 개 실수가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는 가져야 돼요. 참 또 이빨 소리 가지고 미안해. 어저께 무한의 계단을 또 하는데 3200계단은 올라갔어. 몰라, 나는 그냥 꼭 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안 떨어지더라고. 미안해.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정확성 정확하게 눌러야 돼요. 정확하게. 자, 누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좀 끌어올려주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다른 한 명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고 푼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푸는 속도가 솔직히 느려요. 빠르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속도가 꼼꼼하게 하나씩 다 써요. 빨리 쓰는 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써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서 다 맞아요. 진짜로. 거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꼼꼼하게 풀면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다 푸는 거. 사실 이게 일단 먼저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빨라지는 거. 왜냐면 이게 사람이상 한 번 문제 딱 풀었을 때 실수 나오잖아요. 이게 안 찾아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제 쭉 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녕 3 더하기 4를 갖다가 막 8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검토 과정에서 찾으면 이게 안 찾아져요. 진짜로. 이게 맞는다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게 나도 그래서 할 말은 없어요. 나도 뭐 실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할 말은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현역 시절 때는 실수를 안 했어요. 진짜로. 농담일 것 같지만 얘기했나? 현역 시절 때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수학 모의고사 틀린 게 한 손가락으로 꼽아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다 만점 맞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96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가끔 96점 한 번씩 나왔어요. 가끔 한 번씩. 한 손가락에 꼽아요. 한 4개 틀렸나 그럴 거야. 1년 내내. 진짜 실수 정말 많이 안 했어. 미안해. 내 자랑. 내 자랑. 뭐 참고로 이 당시에는 진짜 수학 푸는 머신이었어가지고 센 같은 거 한 권 푼다 그러면은 보통 한 3, 4일이면 한 권 풀고 틀리는 게 한 3개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 자,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미안해. 내 자랑 그만할게. 자,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총 몇 명이었냐? 2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틀린 문제 번호가 5번과 5번이에요. 5번과 5번. 자, 그 다음에 4개 맞았던 친구가 몇 명이지? 하나, 둘, 2명. 한 명은 이제 1번, 5번. 한 명은 3번, 5번. 이렇게 돼 있었고요.
아쉽게 처음에 3개 맞았던 친구 1명. 3번, 5번, 6번. 이거 6번은 그냥 실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2개 맞았던 친구가 1명. 3, 4, 5, 6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본다면 6개 다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5명. 5명 됐고요. 5번 하나 틀렸던 친구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1번, 5번 틀렸던 친구가 고쳐서 다 맞았어요. 자, 그리고 5개 맞은 친구가 몇 명이지? 한 명이네. 1명.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남았어요. 5번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4개 맞았던 친구가 하나, 둘, 2명, 2명이네요. 2명. 그래서 3, 5, 6 중에 6번 하나 고쳐서 3, 5, 3, 5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쉽게 3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렇죠. 4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5번도 실수가 나올 여지가 좀 있는 문제라서 그나마 좀 그래요. 6번은 솔직히 틀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6번은. 자, 그래서 미안 3번과 5번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x좌표까지 구하는 거라서 조금 실수 나올 여지가 있어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전체 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2x. 자, 이게 x내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 자, 당연히 동일한 꼴이 반복되면 t로 치환해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식이 몇 개라 그랬죠? 이거 하나라 그러면 안 돼요. y는 t제곱 플러스 4t.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렇죠? 이 함수에서 x의 범위에 따른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낸다. 문제는 이게 지금 4차 함수라는 거예요. 4차 함수는 우리가 미적분 모르면은 아예 못 풀어요. 미분법 모르면은 아예 최대 최소 못 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동일한 꼴을 반복하는 걸로 한번 2차 함수로 치환해 주는데 어차피 이쪽에서도 2차 함수 나오죠. 그렇죠? 이 함수 자체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y 범위를 뽑을 수 있더라. 그렇죠? 어차피 이 함수에서 y 범위를 뽑나 이 함수에서 y 범위를 뽑나 어차피 y 값은 똑같기 때문에 밑에 걸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 x의 범위가 실수 전체로 제한 범위가 없다고 치더라도 얘 함수 때문에 얘가 t가 실수 전 범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범위를 꼭 뽑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t는 x제곱 플러스 2x. 그죠? 이렇게 2개씩을 뽑아줘야 되겠고, 일단은 뭐 본론이 얘니까 이걸로 본다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 꼭지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제곱하면 4에서 8 뺐으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다시 한번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꼭지점. 그래서 표준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y 값은 우리가 처음부터 필요해요? 대칭축만 알면 돼요. 대칭축 알면 표준형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대칭축만 딱 뽑아내서 대입하면 y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표준형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대칭축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문제는 얘가 ty 함수가 실수 전법위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거로 다시 또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xt 함수가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아, 얘는 지금 굳이 축까지 그려본다면 xt 함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t의 범위는 t 자체가 최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x에다 뭘 죽어라 때려박아도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안 나오니까 이 함수에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래프는 아예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t 값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ty 함수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굳이 뭐 축을 그려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기기는 했을 거야. yt 함수. 그렇죠? yt 함수. 자, 그래서 얘는 y값 자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일 때 y는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지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괜찮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운 좋게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t 값과 x 값이 다른 상태면 실수 나오는 사람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알았어. 자, 알았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둘 더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오는 게 5번.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차 함수 도형의 활용 문제가 5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6문제, 오늘 6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3번, 5번이에요. 3번, 5번. 그 다음 중요한 거 골라라. 6번이에요. 인수 정리. 그쵸? 근데 얘는 뭐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자, 3번, 5번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 번만 후딱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그쵸? 그럼 얘는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한 점 좌표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D점 좌표 A로 잡아볼게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자, 그러면은 0, 8, 대칭축 4. 무조건 좌우의 X좌표. 함수값 똑같은 상태에서 좌우 X좌표 합은 무조건 8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 지점. 얘는 8 마이너스 A. 그렇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자, 그래서 가로 길이는 얼마? 큰 X에서 작은 X 뺀 8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그냥 Y좌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둘레 길이는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 더한 거 2배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2배에다가 가로 세로 더해주면 내림차순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A제곱 8A에서 2A 뺐으니까 6A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굳이 완전 제곱식 해야 돼요? 아니,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대칭축은 어차피 그냥 3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3일 때가 그나마 둘레가 최대값 가지는구나. 그럼 3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9 18 8 그쵸? 그래서 9 더하기 8 17이에요 17의 2배니까 3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 3이 가능한 범위인지 따져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는 범위를 안 따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형에다가 응용하는 경우에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갖다가 최대 지점 꼭지점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가 99%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1%로 함정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1%도 안 돼요. 0.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꼭지점에서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굳이 범위를 잡으면 어디로 잡아야 돼요? D점을 A로 잡았잖아요. 얘가 내려오더라도 원점보다 내려가면 사각형이 안 나와요. 그렇죠? A는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렇죠? 무조건 1, 4분면 쪽으로 나와야 되고 그게 너무 올라가서 꼭지점까지 가버리면은 걔는 오른쪽으로 연결된 사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선 나와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A는 0과 4 사이 범위이기만 하면 됩니다. 3은 0과 4 사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화이팅! 알았어. 자, 갑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조금 남은 거 마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가볼게요. 자, 지난번에 부정방정식 잠깐 조금 했어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근데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사실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내신에서도 사실 나오기 좀 힘들어요. 정수조건 때문에 부정방정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2에 관련된 문제 139번. 자, 솔직히 말하면 얘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수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의 부정방정식. 요 파트만 잘해도 사실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139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m-5x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2는 빵이다. 자, 이 두 근이 전부 자연수래요.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근이래요. 그 중에 알파보다 베타가 큰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m도 정수입니다.
자, 얘 합구해달래요. 그럼 아니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전에 3차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좀 봤기 때문에. 자, 어떻게 들어가요? 근해 공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진짜로. 얘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알파 베타가 자연수예요. 자, 두근해야 n-5. 그 다음에 두근해고 n 플러스 2.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총 3개예요. 미지수가 3개. 식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뭐야? 미지수의 개수가 식개수보다 많다? 얘는 해가 엄청 많은 거야. 해가 엄청 많아서 해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런 걸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부정 형태의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알파, 베타 확실하게 딱 값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정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더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 문자 두식이에요. 식은 하나 없앨 때마다 문자가 하나씩 소거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를 없애건 베타를 없애건 m을 없애건 한 문자를 줄이면서 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한 문자 두식으로. 두 문자 한 식으로. 자, 그러면 뭘 없애는 게 좋아요? 알파, 베타? 아니죠. 이게 쩍 봐도 그냥 m이죠. 왜? 알파, 베타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비대칭 구조의 형태인 m값을 날려버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빼봅시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자, 그럼 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n 플러스 1에서 n 마이너스 뺐으니까 그냥 7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정수밖에 없는 애인데 이 정수 조건에서 부정방정식은 전부 약수와 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수 A와 정수 B를 곱했는데 정수가 나왔다. A, B는 전부 삼약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변이 꼭 0이 안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들어간다? 인수분해로 들어가자. 자, 그러면은 상수항이 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알파를 일단 묶어보면은 베타 마이너스. 그럼 얘도 마이너스 베타 하나 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 1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우변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주면 8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볼 수 있구나. 여기 지금 8이구나. 결과적으로 정수 빼기 1, 그죠? 자연수 빼기 1 정수예요. 베타 빼기 1도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나왔다. 둘 다 8의 약수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부정방정식 하는 겁니다. 수능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많이 좋아해요. 이 정수 조건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마무리해 볼게요. 이거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후딱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8의 약수. 자,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1, 8. 아니다. 베타가 더 큰 게 맞지? 베타가 더 크니까 1, 8. 2, 4. 4, 2는 안 되겠네요. 그쵸? 4, 2는 안 되겠고 8, 1도 안 될 거예요. 베타가 무조건 더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음수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그죠? 정수 조건이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얘 보면 어차피 안 되죠? 무조건 이게 더 커야 돼요. 오른쪽 베타 마이너스 1이 더 커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의 순서상은 어떻게 돼요? 1씩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9구나, 얘는 3,5구나,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구나, 얘는 마이너스 7,0이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잠깐만! 근데 자연수근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가 아닌 애들은 또 지워버리면 돼요. 괜찮죠? 결국엔 2개밖에 안 남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요때 나오게 하는 m값은 어떻게 찾아요? 곱해도 돼요. 더해도 되고요. 그렇죠? 알파 베타 더한 다음에 5 더하면 그냥 m이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m값은 알파 베타 더해주고 5 더하는 걸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2개 더하면 11이니까 거기다 5 더하면 16. 8에다가 5 더하면 13. 16 또는 13이구나. 그래서 두근의 합은 29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이!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직접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어렵지 않은 걸로 그냥 141번, 그러니까 무난한 거 하나만 좀 직접 가봅시다. 141번.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끝내고 여러 가지 부등식
한 반 토막까지 나갈 겁니다. 반 토막 정도까지. 오케이. 우리 혹시 좀 이해됐을까? 너무 피곤하지? 괜찮아요? 검 좀 줄까? 알았어. 어떻게 바로 나왔지? 답이 어떻게 나왔지? 딴 데다 풀었나? 아 그래? 그 관리하면서. 아 그래요? 내용 좀 이해될까? 따봉. 오케이.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M들을 나타내 주는데 141번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는 M의 개수가 1인데 다른 하나는 M의 개수가 2예요. 그러면 2배에서 빼면 돼요. 2배에서 더하거나. 왜? 미지수 하나 속어가 필요해요. 무조건 세 문자 두 식이면은, 아니 식이 여러 개 있으면 무조건 식을 줄여나가는 거야. 식이 하나 줄어들 때마다 문자가 하나씩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연립방정식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대칭 구조가 아닌 M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M은 뭐 대입법, 가감법, 등지법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빼는 건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반배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반배식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방금 이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각계수 관계 입장에서 어차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2배 해놓으면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M 플러스 2M 플러스 2. 그럼 2를 빼버리면은 M이 없어지면서 알파 베타 관련된 식이 얘처럼 나오겠죠. 자, 참고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에서는 인수분해, 그쵸? 약배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소인수분해에 해당하는 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해요. 그때 실수조건은 인수분해 했을 때 우변이 는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실수조건은 못 풀어요. 왜? 곱해서 0 나오면 걔는 확정. 그럼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수조건의 한쪽에서는 는 0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는 정수로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약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인수분해급에 해당하는 인수분해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약배수를 좀 이용해주면은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써볼게요. 자, 일단 두근의 합 M 플러스 X 두근의고 2M. 그쵸?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그쵸? M 날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2배로 갑시다. 그쵸? 이래놓고 얘네 둘을 서로 빼서 지워볼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뺀다 그러면은 2알파 플러스 2베타 빼기 알파 베타. 그럼 2M 플러스 2에서 2M 뺐으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두 문자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왜? 여기 어차피 다 정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차피 이거 대칭구조기 때문에 알파로 내림차순하나 베타로 내림차순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로 내림차순 해볼게요. 알파 내림차순 하면은 그냥 할까? E 마이너스 베타예요. E 마이너스 베타. 그렇죠? 그러면 뒤에 나머지 2베타 하나 남는데 얘가 같이 묶여야 돼요. 어차피 같이 묶일 때 상수항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수는 어차피 추가로 더 더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알파, E 마이너스 알파 해놓고 강제로 얘가 E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게 만들어줘요. 그러려면은 아니 뭐 마이너스 베타에다 뭘 곱해야 2베타가 되느냐? 그냥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플러스 2베타가 되니까 그럼 잠깐만 마이너스 4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4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수로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인수분 해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베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날려버려도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날려버리면서 부호 바꿔버리면 그나마 좀 이쁜. 사실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정수 빼기 정수, 정수 빼기 정수 다 그냥 정수가 돼버리니까 약수, 이 약수로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얘는 이거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죠? 없어요. 1, 2, 2, 1,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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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근데 어차피 지금 M값 구해달라 그러니까 솔직히 얘나 똑같이 나와요.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얘가 1 나오고 얘가 2 나오나 얘가 2 나오고 얘가 1 나오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M값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한번 써본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알파 콤마 베타를 다시 뽑아보면은 2씩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2가 1인 경우, 베타 마이너스 2가 2인 경우. 그래서 3,4인 경우와 4,4인 경우 2씩 더해주면은 1, 빵, 0,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값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더한 다음에 1 빼지 뭐.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1. 그렇죠? M값. 그렇죠? 둘 더해서 1 빼주면 되는 거예요. 7에서 1 뺐으니까 6 나오고 7에서 1 뺐으니까 6 나오고 1에서 1 뺐으니까 0 나오고 0. 괜찮죠? 그래서 M값으로 가능한 게 6하고 0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없겠지? 그죠? 6하고 0. 그래서 될 수 있는 M값. 그죠? M값, 모든 실수 M의 값은 6과 0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이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중복입니다. 중복. 괜찮죠? 자, 알았어. 미안.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자, 사실 이 정수근에 관련된 거 솔직히 말하면 부정방정식 존재 이유가 딱 얘예요. 정수근을 가지는 2차 부정방정식 딱 걔가 목표예요. 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얘만. 나머지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도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저기 미안해. 공통근 방정식 하나만 해볼게요. 공통근 방정식. 자, 이거 하나만 좀 가봅시다. 자, 공통근이 사실 이전에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기는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이게 있고, 그 다음에 d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는 빵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허이! 허이!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얘랑 얘가 공통근을 가진대요.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 둘이 연립방정식 하면 그러면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괜찮죠? 이게 그래서 연립방정식과 공통근이 되게 연계성이 큰 내용이에요. 근데 공통근이라는 용어 자체를 따로 설명을 잘 안 해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어차피 여기에 알파 대입하면 0 나와요. 호잇! 그죠? 그래서 얘는 a x-알파 당연히 알파 집어넣으면 빵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냥 베타라고 쳐봅시다. 자, 얘도 지금 알파 집어넣으면 빵 나와요. 그러면은 x-알파라는 인수가 있겠고, 몰라, 그냥 최고차 기수는 d라고 한 다음에 남은 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감마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이 나오겠죠? 두 개씩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두 식을 빼더라도 이거 최고차 계속 맞춰서 빼더라도 공통근 이거 식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요. 왜? 당장 우리가 두 식을 뺀다고 한번 해봅시다. x-알파 공통인수가 나와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a 베타 그 다음에 빼기 dx 플러스 d 감마 요게 빵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예 이 식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서 날아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공통근은 어차피 빼남수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날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거 완전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요거랑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마이너스로 갑시다. 그럼 둘 다 1과 3을 근으로 갔죠? 그럼 완전히 똑같죠? 이런 건 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빼남수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뿐만 아니고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경우 그냥 완전 빵이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빼남수에 무조건 인수가 껴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른 예를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요거랑 x제곱 마이너스 4x 아니다 4x 말고 5x 플러스 4는 빵.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쵸? 자, 그럼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인수 있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둘이 뺀다고 하더라도 얘는 공통인수가 무조건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아니, 둘이 빼는데 빼남수에서 공통인수 x-1, x-1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뺀다고 치더라도 최고차가 날아가더라도 무조건 빵만 안 나오면 공통인수가 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근은 무조건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빼남수에서 만약에 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걔는 공통근이 반드시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왜냐면은 아예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가는 경우만 아니면 완전히 식이 똑같아서 날아가는 경우 아니면은 공통은 무조건 같이 있고요. 거기 없으면 공통은 없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말로만 떠들면은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니까 문제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44번 요거 하나만 잠깐 볼게요. 참고로 공통근 문제는 오늘 정리하고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연립방 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공통근 이 논리는 우리 반 빼고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 반 빼고. 왜? 괜히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서. 우리 반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다른 반은 그냥 딱 정수근을 가지는 부정방 정식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진짜로. 얘는 해야 돼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44번 3x제곱 빼기 k 플러스 1x 플러스 4k는 빵. 자, 그 다음에 3x제곱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는 빵. 와,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이 공통근 딱 하나 알파 가지고 있대요. 둘 다 공통근 알파 하나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 공통인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물론 이 상태에서 식을 빼도 됩니다. 식을 빼도 되고 알파를 대입해서 빼도 돼요. 나는 일단 그대로 가볼게요. 그대로 빼볼게요. 자, 얘는 x-알파, x-알파가 있어요. 빼볼게요. 뺀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 그랬을 때 이 창 날아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뺄까? 미안해. 그래야 더하는 게 돼서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2k-1에서 얘 뺐으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k에서 4k 뺐으니까 마이너스 3k가 되겠네요. 괜찮죠? 어차피 여기서 공통근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얘를 정리하면은 3kx 빼기 3k는 빵. 오잉? 3k로 묶으면 잘자 안녕. 잘자. 너무 피곤해. 진짜
알았어. 아니, 만약에 너무 피곤하면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진짜로. 왜냐면 지금 얘는 내 욕심이에요. 전반적인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반 아니면 설명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알면은 깊이는 깊어집니다. 다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어쨌거나 뺐어요. 다시 한번 얘 둘의 공통근은 빼남수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어잉? 얘가 0 되는 거는 K 때문에 0일 수도 있고요. X가 1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번, 2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K가 0인 경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K가 0 나오잖아요. 요 식도 3x제곱 빼기 x는요 이 식이고요. 요 식도 3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거야. 둘이 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K가 빵 나면 완전 똑같아져 버리니까 공통근이 사라져 버려요. 완전 똑같으니까 삭제가 돼 버리는 거라서 공통인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2번에 대한 건 뭐예요? 공통근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공통근이라는 거예요. 왜? 아예 삭제되는 거 아니면 무조건 공통근 그 안에 있다니까? 괜찮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얘가 x-알파라는 인수 갖고 있으면은 뺐을 때 완전히 통째로 지워지는 거 아니면 무조건 공통인수 x-알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서 x들만 날아가더라도 어차피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안 지워져요. 괜찮죠? 삭제 아니면 공통근 그 안에 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K가 0인 수도 있고 공통근이 1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이 지금 딱 보면 잠깐만 얘도 그러면 이거 따지면 이거 둘이 똑같잖아. 완전 똑같은데 2차 방정식이니까 둘 다 실근 괜찮죠? 얘도 공통근 다 같잖아. 문제는 뭐예요? 얘는 두 실근 3분의 1과 0 얘도 두 실근 3분의 1과 0이에요. 문제는 K가 0인 경우에는 얘는 공통근이 3분의 1과 0으로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얘 3x로 묶으면 x 빼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0과 3분의 1, 0과 3분의 1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공통근이 오직 하나 나온다 라고 얘기한 이 조건에 모순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중근인 상태면 K가 0인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상 빼서 K가 빵인 경우를 봤더니 3x제곱은 빵, 3x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면은 어차피 공통근이 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근두근이 두근두근 하면은 그죠? 얘는 두근 똑같으니까 이거는 공통근이 누구야? 안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인근. 와, 그럼 x가 1인근이 나오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1 대입해 볼게요. 1 위쪽 거에다 대입하면 3 빼기 k-1 그 다음에 여긴 지금 4k 여기 빵 나와야 되지. 자, 여기서 3k 플러스 2는 빵. k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되는구나. 이러면 제가 1인근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얘도 그런가? 여기도 k에다가 1 집어넣어볼게요. 3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빵.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어이? 나 이거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맞나? 미안해. x에다가 아니다. 이거 x에다가 1 집어넣은 걸로 간 건데? 미안해. x에다가 1 집어넣은 걸로 들어가면은 3 플러스 2k-1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또 k는 마이너스 2분의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x가 1이 공통근이 나온다면은 저쪽에서는 3 빼기 k-1 플러스 4k 3k 플러스 1은 빵. 미안해. k구나. k구나. 자, 여기서 3k 이거 또 문제가 되는데? 얘가 아니고 얘랑 지워줘야 되는구나. 미안해. 3k 플러스 2는 빵. 그래서 결국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가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가 되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K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곱해주면은 9x제곱 빼기 7x 빼기 4는 봐. 이러면 또 이상한데? 잠깐만.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실수. 미안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제곱하면 빵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쵸? 자, 이쪽도 똑같은 케이스로 만약에 K 값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으면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 곱해주면은 9x제곱 빼기 x 빼기 8은 0. 실제로 여기도 1제곱하면 0 나와요. 근데 얘가 1 되는 근, 얘가 1 되는 근 두 개 외에 나머지 근이 공통이 안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 근까지 똑같으면 2차 방정식이랑 식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다르니까. 괜찮죠? 실제로 공통근 딱 하나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해요.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146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146번 하나만. 딱 요거 하나만 풀고 그냥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갑시다. 요거 하나 146번만 풀어보고. 응? 아, 줄까? 아, 고마워요. 이야, 오케이. 너 말이 많았지? 111번째 다시 한번 얘기해줄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얘네 둘이 공통근 알파를 갖고 있다면 얘도 x-알파, 얘도 x-알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서로 뺀 함수라고 치더라도 x-알파가 살아남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서 통짜로 지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두 함수를 뺐더니 저기 노란색식 3k 곱하기 x-1은 빵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k가 0인 경우랑 x가 1인 경우. k가 0인 경우는 실제로 넣어보면은 둘이 완전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둘이 완전 똑같은 3x-x는 0인 식이라서 쟤는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순이 돼버리고, 그럼 x가 1인 경우, 그러면 공통근이 1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1이라는 걸 대입하면 이제 k 값이 나오죠. 그래서 k 값이 얼마인지가 딱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따봉 너무 쉽지? 내용 좀 이해될까요? 그거는 그게 빼남수인가? 뺀게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두 개 넣고 어디서 어디에 뺀 거죠? 여기서 이걸 뺀 건가? 그러면은 4ak 6a에서 4에 빼니까 2a a가 어디 갔어? 오케이. 헷갈리는 건 좀 있을까? 괜찮아요? 사양에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미안. 혹시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거의 반대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갔더라? 그 보기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기억나죠? 짝수 제곱이잖아요. 짝수차밖에 없으면은 만약에 3이 근이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 어차피 다 짝수 제곱이라서 똑같이 나와요.
핵심 내용 다시 설명해 줄까? 아, 괜찮아요? 오케이. 내가 좀 써줄게. 자, 그러면은 저기 한 줄만 좀 가볼게요. 한 줄만. 자, 146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배 k 마이너스 2 x 플러스 3k는 0. 그냥 편의상 밑에다가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는 빵. 그러니까 이 공통근에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두 개의 방정식, 2차, 2차 연립 방정식에 해가 어차피 공통근이잖아요. 그렇죠? 2차, 2차 연립 방정식이 공통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치법, 가감법, 대입법. 그러니까 서로 막 빼가지고 정리해도 얘는 어차피 공통근 거기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빵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빵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거 근구하고 이거 근구하고 공통근 찾아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3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은 밑에서 아래 거 빼면은 x 마이너스 3은 빵. 3이 공통근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 이게 공통근 이론을 설명하고 싶은 이유예요. 딱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게 미지수가 껴있잖아요. 왜냐면 이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 딱히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왜 풀게 하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를 좀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이해도가 좀 괜찮아서 문제 욕심 내서 살짝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정이 헷갈리면 그냥 얘만 생각하면 돼요. 연립방정식은 빼남수에서도 나온다. 끝! 그게 다예요. 괜찮죠? 빼남수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얘도 어떠냐면은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공통근 뺀 데서도 나오겠지. 그쵸? 뺀 데서도. 다만 어떤 경우? 다만 이런 경우. 이건 공통근이 빼는 데서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빼버리면 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빼남수에서 공통근 다 나와요. 빼남수는. 그래서 이때 아까 1번 K가 빵인 경우가 얘처럼 다 지워지는 케이스였고요. 얘가 그냥 공통근인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딱 어차피 이 케이스밖에 안 나옵니다. 이 케이스밖에. 물론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그 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빼면 밑에서 위에 거 뺍시다. XX 지워지고 2K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4를 뺐으니까 2K 플러스 6 이거 마이너스 씌워주면 플러스 2배 K 마이너스 2 그렇죠?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K에서 3K 빼면 마이너스 6K는 빵. 그렇죠? 자, 그럼 2K에서 2K 더하면은 4K 6에서 4 뺐으니까 플러스 2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6K는 빵. 오잉? 이러면 어떻게 하지? 공통근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통근이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은 얘는 다른 케이스는 없나? 다른 케이스는 아까처럼 여기 막 지워지는 거 없나? 0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괜찮아요? 물론 두 개가 다 빵 나오면은 0이 되기는 해요. 그럼 X에 관계없이 0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얘가 지금 뭐냐면 K가 빵인 경우 이게 인수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K가 빵 나오면은 X에 관계없이 0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야. 그게 완전히 똑같은 식. 근데 지금 얘는 X에 관계없이 등식 성립하게 하는 항등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X 계수가 빵 나오려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이 나와버려요. 등식이 절대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결론은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가지게 돼요. 무조건 실근. 그게 뭐다? X는 6K를 4K 플러스 2로 나눈 거. 그렇죠? 그래서 2K 플러스 1분의 3K
와 얘가 무조건 공통근이야. 그냥 이렇게 들어가진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둘이 같은 식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식일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도 둘이 같은 식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나올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겠네. 어잉? 이게 0이 아니어야 되겠네. 그럼 잠깐만 어떻게 왜? 이게 0이 아니면 K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 막상 빼서 본다고 해도2K-4 마이너스 2K는 빵. 그러네. 빼는 거 아니면 더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겠는데. 빼남수 말고 미안해. 더하는 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어쨌거나 둘이 연립한 방정식 안에서 공통근이 나온다는 건데 빼는 걸로는 아예 안 끝나네. 요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미안. 그래서 얘 두 개 서로 한번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둘이 더해주면은 2x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1차 계수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4에서 6 더했으니까 10x 나오겠고 그 다음에 3k 3k 지워지니까 그냥 빵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2로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5x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나머지 이 안에 공통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x가 0이거나 x는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근이 둘 다 공통근이라고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은 공통근이 이 안에 있는 것뿐인 거지 이 중에 공통근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빵 요거랑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빵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죠? 막상 둘이 더해준다 라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는 빵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3이 그죠? 요 안에서 놓고 본다면은 얘는 만약에 인수분해 들어가면은 2, 1 마삼 마삼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도 지금 2x-3과 x-3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2분의 3이 공통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근 안에는 공통근은 있어요. 무조건 삭제되지 않는 이상 공통근은 무조건 있어요. 다만 나머지 근은 모르는 거예요. 완전 상관없는 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2창을 서로 소거시키는 형태를 좀 많이 써요. 왜냐면 그래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막상 빼보니까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그렇죠? K 때문에. 그런데 더해보면은 그냥 K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쁘게 좀 정리가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문제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0이 아닌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이너스 5인 걸 찾아줘야 되겠네요.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괜찮죠? 이게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2K 플러스 1분의 3K가 마이너스 5라면은 3K는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5. 그래서 13K가 마이너스 5. K는 마이너스 13분의 5다. 그렇죠? 그래서 K 값을 뽑아낼 수도 있기는 해요. 괜찮죠?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답이 그냥 2번이 되겠네요. 사실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그냥 결론을 내버렸네. 이게 사실 왜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냐면 이게 연립방정식의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차, 2차 연립방정식과 2차 연립방정식 인수분해 가는 걸. 그렇죠? 이거 말고 2차 연립방정식 대칭형 요거까지는 지금 있는 거죠. 얘 말고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2차 항소거꼴 그렇죠. 요게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게 공통근 이론하고 굉장히 맥락이 맞아떨어져요. 얘뿐만 아니라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상수항 소거꼴에 관련된 거
사실 상수항 소거꼴이 지금 쟤랑 똑같은 거야. 지금 더하는 거. 이게 상수항 소거꼴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 이제 빼는 경우는 이창 소거 형태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왜? 뺀 함수 안에 어차피 공통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논리가 예전에 이거 있었을 때는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공통근 이론도 같이 그냥 빠져버린 걸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괜찮죠? 왜? 쓸 일 많지 않으니까. 그치만 연립방정식의 핵심 내용인 건 맞아요. 우리한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뺀 함수에 공통근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요것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다. 사실 뭐 부질없는 내용을 지금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크게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사실 스텝 3까지 좀 갈까 했는데 미안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갑시다. 와, 질문 있는 사람.